다음은 저희 아메이 사업의 꽃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Y 아메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Y 아메이를 멋지게 풀어내주실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최주희 리더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Y-아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Y-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제가 우리 리더님들께 설명해 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가 사실은 뭐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환경이 중요할까?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게 잠도 확 깨실 겸 한번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맹자야,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어머니는 혼자 놀고 있는 맹자를 본 거야. 영차, 영차, 영차.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녀석이? 맹자의 집은 무덤 근처였는데 맹자는 장례 지내는 걸 흉내내며 놀고 있었던 거야. 맹자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지? 아휴, 이제 그 이상한 놀이를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맹자는 또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말만 하면 거저들여. 골라, 골라. 아니, 근데 이 녀석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자꾸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람? 그래,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지. 맹자야, 어서 짐을 꾸려라. 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요? 싸라면 쌀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어머니, 이번엔 어디로 이사 가는 건가요? 가보면 안단다. 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어머나, 역시 이사 오기를 잘했어. 이사한 곳은 바로 서당 근처였어. 맹자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소리를 흉내내며 놀았지. 그러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철학자가 된 거야. 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환경이죠.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맹자를 우리 어머니께서 3번을 이사를 하면서 환경을 바꾸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Y-아메이를 얘기하는데 환경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4의 친구들이 있고요. 99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77입니다. 네. 혹시 리더님들, 우리 리더님, 제가 만약 리더님이 77이라고 했을 때 99와 노는 게 편하겠어요? 44하고 노는 게 편하겠어요? 99하고 노는 게 편하겠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날씬해 보이고, 내가 날씬해 보이고, 얘네들 먹을 때 같이 숟가락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44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못 먹겠죠? 그러면 내가 77이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99 친구랑 노는 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요? 44 친구하고 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리더님 어떠세요? 44죠, 44. 44 친구들은 같이 밥을 먹다가도 몇 숟가락 안 먹고 숟가락 놓겠죠? 근데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민망해서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불편하지만 사사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 제가 66554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구구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서 막 좋다, 막 많이 먹고, 막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제가 나는 이 친구들보다 날씬한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8899가 되어 가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환경이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 현재도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총무관리팀 부장으로 25년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이 하기 전에는, 그리고 아메이 하면서도 수학교육이 전공이어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중학생 과외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안정적인 삶이 중요해서 저는 경찰 공무원하고 조건 보고 결혼했어요. 네, 조건 보고. 네,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으로 예, 경찰 공무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출산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싶기도 하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자격증도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직장인들보다는 난 좀 낫겠지. 나는 이 직장인들보다는 내가 투잡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나는 이 우리 같이 다니는 이 회사 사람들보다는 나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77인데 구구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라는 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인지 변화되어야 될 시점인지 내가 이 움직임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구랑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이 아메이라는 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라는 환경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처럼 강의장을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강의장에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뒤에 저 앉아가지고 속으로 뭐 나 회사도 다니고 총무부장인데다가 그리고 뭐 그 투잡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있으니까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 인간의 수명이 120세 시대를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아메이라는 환경에 들어오기 전에 12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리 살다가 한 80세 되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40년을 더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점점 짧아지는 기업과 직업의 수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기업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약 한 15년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회사에 25년째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법인이 3번 왜 바뀌었을까요? 경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장님이 또 오시고 경영이 안 되니까 또 이름이 바뀌겠죠. 그러면 회사가 바뀔 때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원들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에 맞는 사람으로 잘리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죠. 저는 용케 잘 살아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법인을 바뀌니까 저는 이렇게 기업의 평균 수명 자체가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우리 집 남성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회사를 다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 시기의 함정을 한번 보시면 은퇴는 옛날에 2012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53세까지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49.3세. 제가 한 달만 지나면 50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잘렸어야 되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AI에게 빼앗기는 일자리.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2,60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그러면은 사라질까라고 봤더니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 높은
직업 순위를 봤더니 제가 노후 준비로 준비했던 자격증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회계일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인 이 자체가 없어지는데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러한 아메이 강의장의 환경에 들어와서 이게 제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면 저는 그냥 나는 괜찮다. 그냥 고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길어진 수명만큼 주어진 삶을 더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을 이 강의장에서 제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퇴직 나이 49.3세입니다. 그리고 근로 희망 연령이 72.9세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 아무도 70대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70대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70대 아무도 없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장장님이나 옆에 이제 생산 라인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60대 되기 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채용을 안 해주니까. 이미 50대, 60대인 분들은 저희 회사가 아마 마지막 회사일 것 같아요. 아마 뼈를 우리 회사에 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사장님 생각과 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우리 이 나이가 근로 희망은 72.9세지만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원하는 퇴직 나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소득 기간이 얼마만큼인지 요 평균적으로 33.4년 정도가 무소득 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무소득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돈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 과거에는요, 한 24살에서 28살 되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돈 버는 시기가 한 40년 정도 되었다면, 근데 돈 쓰는 시기는 한 10년 정도 돈 쓰다가 이렇게 깨꼬닥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벌어봤자 한 20년? 많이 벌어야 20년이고, 근데 우리가 돈 쓰는 시기가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돈 쓰는 시기, 지금 현재 우리 돈 쓰는 시기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300만 원이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 수 있는 돈이 300이라고 치면 이거를 4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14억 4천만 원이에요. 혹시 리더님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좀 소고기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경조사도 가고 싶고 조금 여행 조금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치면 40년 동안 24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없습니다. 24억이.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 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장에 와서 안 배웠더라면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지금 좌우좌우 지금 니 있나 이렇게 내 없다 막 이러면서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준비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들한테 제가 미래 준비 그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나 국민연금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연금 넣어놨다. 다 국민연금 넣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수급자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때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그리고 수급자는 많기 때문에 우리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럼 로또 사면 되지 뭐. 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가 잘 맞습니까? 저는 로또 사본 적이 있거든요. 로또를 샀더니 땡 잡았더니 10,000원이 걸리는 거예요. 와, 내 진짜 운이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10,000원짜리를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다시 또 바꿨더니 꽝이 됐어요. 그래서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로또하고 비슷한 게 저희 그 신랑하고도 잘 안 맞듯이 로또하고 신랑하고 조금 예 남성분들 많으실 건데 마찬가지로 또 부인하고도 성격이 잘 안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로또를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로또를 사도 안 하면서 로또 걸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 로또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바라기만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수입원을 위해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수입원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영상 한번 보면서 잠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파이프라인의 오화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 브루노와 파블로라는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은 젊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삶을 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 시장이 산 위의 샘에서부터 골짜기를 가로질러 물을 길러 나를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나른 물의 양에 따라 품삯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둘은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샘에서 나온 물을 나르는 일을 했죠. 브루노는 그가 받는 품삯과 일에 만족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품삯을 더 받기 위해 매번 물을 길러 나를 때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는 돈을 벌면 꿈에 그리던 소 한 마리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의 몸은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했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산 위의 샘에서부터 마을까지 물을 끌어들일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쉽게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블로는 브루노에게 같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했죠. 하루 품삯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지연시킬 뿐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브루노는 더 큰 물통을 갖고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며 물을 날랐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에 도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도 브루노처럼 매일 일을 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갔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파블로가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소와 더 큰 집을 샀습니다. 브루노는 일이 끝나면 물을 날라서 번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은 피곤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져서 더 적은 양의 물을 나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마을로 물을 날렸습니다. 파블로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죠. 파블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도 물은 계속 흘렀답니다.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평생 물통을 지는 브루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파블로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브루노의 삶은 현재의 삶에 수긍하며 꿈을 잃은 채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월급에 의존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파블로의 삶은 현재의 직장 내에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퇴근 후 부지런히 자기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것이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브루노처럼 열심히 물통을 나르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더 큰 물통을 찾기에 바쁜 것이죠. 큰 물통으로 물을 나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물통만 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물통만 나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물통을 열심히 날라도 평생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통을 나는 일이 조금은 상황이 바뀌어도 곧장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버리죠. 월급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언젠가 우리가 늙고 힘들어 지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때는 그나마 월급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통을 나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큰 물통을 찾기 위해 이직을 감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삶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현실과 타협한 채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지금 현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브루노처럼 이렇게 물통을 이고 지고 그리고 더 큰 물통을 또 이고 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루노처럼 이렇게 물통을 이고 지고 하면서도 우리가 파블로처럼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 현실 점검이 되는 현금 흐름 4-3분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E하고 S 구역이 있습니다. 이 E하고 S 구역이 E 같은 경우에 급여생활자, 저처럼 급여생활자거든요. 90%의 사람들이 속해 있고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영업자도 7%의 사람들이 속해 있고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경제적 여유는 있다. 여기에 지금 전문직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사, 변호사들도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의사분들도 손이 떨리거나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죠. 그것처럼 이렇게 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구군이 E하고 S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오너 2%의 사람들이 속해 있고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왜?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1%의 사람들이 속해 있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물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 수입 브루노 같이 이렇게 물통을 이고 질 때 이 파블로처럼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수입원으로요? 아메이 수입원으로요. 그러면 왜 아메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자산 수입과 인세 수입, 권리 수입이 되는지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수입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네. 알겠어. 그러면 자산 수입인지 알겠어. 근데 왜 아메이로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돼?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아메이는 탄탄한 역사의 아메이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아메이는 66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91년이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이 15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보시면 아메이가 66년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메이 철학과 가치고요. 두 번째는 시대를 이끄는 혁신. 그 다음 3번째로는 보상과 인정 구조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메이의 철학 가치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라고 보시면 아메이만의 특별한 철학은요.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벨 엔델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기업 이념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매출 증대, 생산량 증가, 매입 절감, 인건비 감소 이게 저희 기업 이념이거든요. 아마 여기 남성분들도 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사람이 감기 걸리거나 무단으로 뭐 결근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아파서 못 나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아이고 그래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니 몸 하나 간수도 못 해가지고 회사 일을 지장을 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회사는 사람 중심입니까? 기업 중심입니까? 기업 중심이죠. 제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시작된 아메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비전이자 존재 이유는요. 진짜 이 한 줄입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메이 비전이자 존재 이유고요.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되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100이라는 숫자에 더 와닿거든요. 이 100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저희 회사가 법인이라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법률과 법령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여국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 100여국에 따른 그 법령과 법률이 다 통과를 되어야지만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우리 리더님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아메이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끄는 혁신, 이 부분에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치드,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제품,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탄탄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맥락은 시대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보시면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치드, 여기 보시면 과학연구소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수가 75군데, 그리고 출원 및 출원 진행 중인 특허가 750개.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게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허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허하는 과정을 봤는데 서류를 제출하니까 또 반려되고 또 제출하니까 반려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도 특허가 2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특허 받는 게 힘든데 전 세계 이게 750개나 이렇게 특허를 하고 있는 중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자문위원회로 이화 여자대학교 권호랑 교수님과 그리고 핫하신 우리 지요셉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뉴트릴라이트는 혁신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가 자연유진 최고의 선물 식물 영양소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토 컬러 속 식물 영양소에 대한 연구, 더블X 분석 결과 19개의 식물 영양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더블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 또 이러는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그 9년 전에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뜬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신문 기사에 제가 9년 전 자료거든요. 이 9년 자료를 제가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보시면 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님께서 뭐라고 신문에 이야기를 하셨냐면 식물 영양소는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세포를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도와서 암을 예방합니다. 아메이가 후원하는 한중 국제 파이토 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여한 서울대 약대 서영준 교수의 말이다. 그래서 암은 개시, 촉진, 진행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식물 영양소는 촉진의 단계를 억제해서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뛰어난 잡지라든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그 9년 전의 자료도 이렇게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식물 영양소처럼 독성이 없고 안전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암 예방을 연구하는 화학적 암 예방 학문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화학적 암 예방 분야에서 가장 유효한 물질로 바로 식물 영양소이다. 그래서 그는 항암 치료 보조요법
교육법으로도 식물 영양소가 유용하다며 최근 미국 암학회 등 세계 여러 학회에서 식물 영양소가 항암제 독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래서 서 교수는 식물 영양소의 효과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식물 영양소 보충제를 만드는 뉴트리라이트 글로벌 자문 교수로 활동 중이다. 어떻습니까? 과거나 지금 현재나 똑같이 이 아메이는 대단히 계속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또 핫한 연구 웰리스 플랫폼 중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마이웰랩 혹시 똥검사 많이 해보셨어요? 예, 고개를 하시네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이 똥검사로 내 장의 상태를 확인해서 건강을 측정을 할 수 있다니까 똥이 무서워서 못 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똥이 무서워서 못 풀 것 같으면 그럼 쉬운 방법이 있다. 제가 넷플릭스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에 관해서 다큐를 봤는데 미국 여성분이 먹고 싸는 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똥을 못 싸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했냐면 자기 남자친구, 건강한 남자친구의 똥을 믹서기에 말려가 캡슐에 넣어서 먹었더니 이 사람이 먹고 싸는 문제가 해결되었대요. 똥을 잘 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여드름이 올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의 여드름이 그 미생물에 같이 옮겨온 거라. 그래서 이 여성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건강한 남동생의 똥을 말려가 캡슐에 넣어서 그렇게 먹었더니 피부까지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분한테 해드렸거든요. 네 똥을 풀래? 똥을 먹을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똥을 푸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똥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똥을 가지고 이렇게 장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맞춤으로 유산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이웰스랩에서 지금 우리 그 어플에 보면 나의 건강검진한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니까 딱 나의 그 노화 속도라든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부분 생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량적으로 그 평가 가능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AI 알고리즘이 생겼는데 저희 파트너 중에 제가 이거를 양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44세 개띠란 말이에요. 그런데 28로 나온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질병 중에서 건강검진하니까 비만이 질병이어가지고, 저는 1.0 나왔어요, 1.0. 예, 그냥 지나이 그대로 그냥 된 거죠. 근데 우리 파트너는 이렇게 28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니까 또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서 내한테 맞는 영양소를 드시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획기적인 거,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 화농성 피부염이었거든요. 얼굴이 막 이렇게 꼼보처럼 이랬는데 이 아티스트 화장품을 쓰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티스트 화장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희 9월 달에 더마 아키텍터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몸도 안 늙어, 얼굴도 안 늙어.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60, 70, 80, 90 간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이제 돈만 따르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더마 아키텍터가 왜 좋은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더마 아키텍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게 피부 표면이라 치면 안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주 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뭔가 지금 차오름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4주 사용하니까 꽉 차오름이 느껴지시죠? 그랬더니 이게 누가 보면은 이게 뭔가 맞은 사람처럼 이게 뽕땅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름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시되고 나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우리 쓰시는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굴이 팽팽하게 뭐 맞았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 복원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
꼽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 수영장 갔다 오시면 수영모 여기 자국이 하루 종일 남으시는 분, 그런 분들 진짜 더모 아키텍트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부 탄력 보건력도 162.1%라는 거, 그리고 처진, 볼 처짐, 그리고 여기 보면 턱선 타이트닝 보면 이렇게 0.46mm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모공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공이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더 내려가는데 이게 4주 후 사용을 했더니 모공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여졌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늙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저는 요번에 획기적인 거 옵티미스트 가습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보신 적,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게 세균이 올라타지 않는 미세 수분 0.2 나노미터 가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 가습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세균 자체가 올라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까? 그래서 옵티미스트가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을 완성했습니다. 물방울 입자는 세균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작고 가벼워서 세균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265나노미터 UVC LED가 내부 살균 및 공기 중 부유 세균을 99%까지 저감시킵니다. 세척이 편리한 분리형 구조, 최적의 수조 사이즈, 내부 건조를 위한 필터 자동 송풍 모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물 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이 영상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가습기 옵티미스트 나오고 나서 저희 그 파트너 회사가 이제 그 서류가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계속 이게 건조하니까 가습기는 틀어놨는데 이게 축축하니까 A4 용지가 축축하다 보니까 이게 복사기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를 해서 요번에 옵티미스트를 3대가 들어갔거든요. 3대가 들어갔는데 그 종이가 바삭바삭하게 해서 걸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서류가 많은 회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서로서로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사장님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니까 사장님 방에만 틀어놓고 우리 일하는 우리한테도 불리한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이 가습기를 홍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상 보여드리면 대부분 구매를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물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올라오는 그 가습의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먹물도 올라탈 수도 없고 세균도 올라탈 수 없다라는 거,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과 인정 구조를 한번 볼게요. 다 좋아. 회사도 탄탄하고 제품도 너무 좋아. 근데 돈이 안 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소득은 어떻게 설계가 돼가 있고, 그리고 보상과 인정은 어떻게 돼가 있고, 그리고 상속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아메이 수입은 자본 투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본 투자 부담 없는 무점포 자영 사업. 그래서
아까 1교시에도 Q&A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분이 나 이거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플을 깔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분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제 돈이 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나는 구두로 이 정보를 전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진짜 맥락은요, 아메이는 자본 투자 부담 없는 무점포 자영 사업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내가 제품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품을 했는데 떴어. 그러면 그대로 반품해 줍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반 정도만 나오면 그 금액 그대로 반품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 때 혹시나 이게 진짜 반품해 주는가 싶어가지고 칼맥디를 사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반을 부어놓고 제가 반품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네, 반품을 그대로 그 금액대로 그대로 해줬다는 거. 그리고 지속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저는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강의장에 많이 못 나오고 사람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집에 가서 1대1로 탭을 들고 가서 강의를 듣고 그분의 Q&A를 들어주고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혹시 아메이한테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냐 이렇게 하길래 아닙니다. 리더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은퇴 정년이 없는 누구에나 공정한 비즈니스입니다. 분명히 아까 70 몇 세 때는 그 근로희망이라 했는데 말이 그냥 희망이랬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70대든 80대든 90대든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창원에서 왔는데요. 저번에 DBC 수료할 때 보니까 그분께서 교육 공무원이신데 DBC 수료를 하시면서 수료 소감이 뭐였냐면 교육 공무원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아직 아이들은 많이 커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돼서 제2의 삶으로 아메이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재직하고 있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양, 추구하는 목표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목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방법을 배우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니 나는 그냥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50만 원과 100만 원을 알려주는 만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방식을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인 유통 경로는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아메이는 직접 판매입니다. 한국 아메이에 우리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에이브에게 직접 구매가 가능한데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 지금 보시면 이 XX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PB와 BV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다 아마 사업 설명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듣고 오신 분을 위해서 그래서 후환수당 비율표를 보시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그리고 120만 포인트를 모으면 9% 이런 식으로 캐시백을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카탈로그를 보시면 XX가 91,000원입니다. 91,000원인데 여기 PV가 46,460 그리고 BV가 82,70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 PV 46,460은 이거는 네가 사는 금액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인데 이 포인트, 이 XX에 대한 포인트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PV가 포인트 밸류거든요. 그러면 BV는 뭐냐? 보너스 밸류인데요. 지금 왜 91,000원인데 보너스 밸류는 82,700원이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나라거든요. 세금을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다가 그 세액은 우리가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액 빼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82,700원 보너스 밸류대로 우리가 캐시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20만 포인트를 모아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스폰서님도 제품이 좋아서 20만 포인트를 썼고, 그리고 저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남동생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캐시백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S라고 집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는 거죠. 왜? 우리 스폰서님은 저한테 한 번 알렸고 저는 이렇게 2번 알렸기 때문에 저의 캐시백은 24,000원, 스폰서님은 12,000원, 그리고 각각 소비자분들은 6,000원, 6,000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봤을 때 너무 놀랬죠. 저는 또 숫자에 민감한 친구여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왜 S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회원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노력순으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서 수익과 연차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사장님한테 전한다면 내가 우리 사장님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는 빼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사장님께서 월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부분에 저는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4,000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수입을 조금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리더님들 굿모닝 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굿모닝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굿모닝 우리 집 뭔가 대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굿모닝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 좋은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먹고 좋은 단백질을 먹어서 미래를 바꾸는 걸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저희 다른 분들하고 한 4-5분들하고 같이 이제 굿모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 몸 상태가 제가 이제 그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이게 무릎에 물이 차서 염증이 되어서 제가 물을 계속 빼는 그런 이제 조금 저질 체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이에 왜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왜 무릎에 물이 차고 이렇게 계속 물을 빼면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다라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몸 상태가 이렇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이제 엄마가 식당을 구내 식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내 식당에 하루에 한 300명씩 이렇게 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쟁반을 막 2개, 3개 포개 들면서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제가 계속 서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제 몸에 무리가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굿모닝을 했을 때 별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굿모닝을 꾸준하게 먹었는데 이상하다 물 빼러 가야 될 때가 다 됐는데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무릎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해서 옆에 주변에 같이 이렇게 굿모닝 하셨던 분도 고혈압도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당화 혈색소도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 괜찮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또 키 크려고 또 굿모닝 한 애들도 키가 컸더라고요. 어머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굿모닝을 통해서 진짜 대박이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겠죠. 주변에 무릎에 물 차는 사람 있으면 굿모닝 해봐라.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이거 굿모닝 하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언니 한번 먹어봐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신랑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야 신랑 말고 언니부터 먹어봐봐. 우리 신랑은 쏘팔매도 먹였더만 내가 좋냐 이래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빈통을 내놔서 제가 또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통을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나 뭐 어디 효과 좀 있는 것 같나 했는데 모르겠대요. 그럼 모르면 안 모야지. 그거 왜 계속 가져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신랑한테 얘기하지 말고 신랑 분명히 먹어도 모른다 카기다. 그냥 언니가 먹어봐봐. 그래서 이 언니가 먹어보니까 본인도 이게 에어로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뛰고 이게 행동하는 게 너무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처음에 단백질하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신랑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이렇게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큰 거랑 그리고 가족들 같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랑 그리고 더블엑스 하나랑 아세로라씨 하나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더블엑스 하나 가지고 형부하고 괜찮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합성 비타민 먹는 거보다는 안 낫나. 콩도 반쪽 나눠 먹는데 지 하나 내 하나 이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20만 포인트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한 가정이 꾸려나가고 이 언니가 에어로빅을 하면서 또 옆에서 사람들한테 야 이거 보니까 좀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굿모닝만으로도 그냥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언니가 소개한 또 어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이렇게 해보니까 야 당화 혈색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좋으니까 또 소개를 하고 또 이분도 좋으니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에어로빅 하는 첫 번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에 400만 포인트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언니 사업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캐시백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굳이 사업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언니.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무릎에 물 차시는 분들, 그리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 소개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진짜 놀랐어요. 우리가 굿모닝을 지금 진행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볼륨이 커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똥 검사 얘기하셨죠? 똥 안 풀려면 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이렇게 제가 어떤 분에 있냐면 제가 다니는 경락샵 원장님이 주희야 콜레스테롤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낮게 나왔어.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그 좀 저하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영양제 있으면 한번 추천해줘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 원장님 추천해주시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원장님 똥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영양제하고 유산균 드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잖아요. 그럼 건강검진하고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맞춰서 제가 레시피를 짜드렸고, 그리고 이분이 그거를 하니까, 경락을 하니까 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똥이 이러니까 넘똥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남자분 손님한테 야 네가 한번 해봐봐. 내가 이렇게 똥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 너도 한번 해봐봐 이랬는데 이 남자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 남자 사장님이 하셨는데 이 완전 못처럼 나왔어요. 못.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기 보면 인지 관련 장내 미생물이 엄청 낮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기억을 잘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술을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유산균을 혹시 한 봉다리 말고 두 봉다리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원장님이 뭐라냐면 아이고 인지가 났다 하더만 말기도 못 알아듣네. 한 박스 말고 한 달에 2통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알겠다 이렇게 2통을 이렇게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 근래에 다시 똥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한 포만 드실 정도로 이게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 먹어도 술이 안 취한다면서 저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소개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야, 네 똥이 궁금하다, 네 똥이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하고 이런 거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제 회사 이사님이신데 이게 1년 전에 23년도 12월 7일에 몸 상태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딱 똥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균형 잡힌 장 건강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똥을 푸실래요? 똥을 먹으실래요? 그래서 똥을 퍼셔서 검사 기간에 한번 보내보셔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제품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한테는 700여 개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많이 팔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입만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지나가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파이어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파이어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사파이어가 된다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회사는 그만두고 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사파이어 된다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저는 25년째 회사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수입은 연금 소득이고
쭉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꾸준히 하신다 하면 내가 원하는 수입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보상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돈을 너무 많이 줘요. 근데 그 중에서도 6번째 NCA 프로그램이라고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더 행복한 여행. 우리 애들하고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여행을 갔을 때 뭐래냐, 저는 창원에 살기 때문에 눈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프로 갔을 때 엄마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뿌실뿌실 이렇게 내리다 치우거든요. 근데 완전히 눈에 들어 눕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바다를, 하와이를 갔을 때는 엄마 이렇게 바다가 넓은 곳이었어? 책에서는 바다가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이 동화책에서는 바다가 요만큼인데 돌고래가 요만한데, 쪼맨한데, 근데 막상 하와이에 가보니까 큰 바다에 큰 돌고래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경험치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더 행복한 여행, 아메이 여행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가문 비즈니스, 사업 성과가 자녀의 사업 기반으로 상속. 혹시 리더님들 아메이 수입이 상속이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상속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속 받으신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그럼 우리 리더님들 여기서 상속 받으신 분을 보시게 됩니다. 저는 아이디가 2개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 제 아이디고요. 이거는 저희 친정아버지 아이디였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이디를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체국으로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농협으로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이렇게 2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님들은 내 상속받은 사람 봤다, 아메이로서 상속받은 사람 봤다 이렇게 하면 손 드시면 됩니다. 저 최주희가 내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2개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상속해 줄 거야? 저보고 얘기하면 딸, 아들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첫째한테는 좀 많이, 둘째한테는 좀 작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속도 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수입은 우리가 아메이 중에서도 우리 이글 드림 그룹 안에서 성공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고 다이아몬드 스쿨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도 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에메랄드 스쿨을 수료하고 나서 에메랄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여기 지금 3단계 DBC에 와 계세요. 그래서 스폰서니까 의논하셔서 한 땀 한 땀 나아가셔서 내 수입은 내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환경 자체를 바꿔보시는 거예요. 99 친구들하고 있으면 편해요. 편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44 친구들하고 불편하지만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리더님들도 불편하지만 강의장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에, 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시고, 그리고 진짜 수입원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글드림 그룹은요,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 기준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시스템으로 성공자가 가장 많은 그룹이 이글드림 그룹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검증된 성공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붕어빵이에요. 밀가루 넣고 팥 넣고 밀가루 넣고 뒤집어서 2분 뒤집어서 2분 뿅 하고 나오면은 똑같이 전부 다 붕어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붕어빵이 옆구리가 터졌다. 그럼 시킨 대로 안 해서, 시스템대로 안 해서, 마이웨이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성공 사이클을 한 땀 한 땀 한 땀 나아가신다면 내가 원하는 수입에 성공하는 리더님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십시오. 99 친구들이랑 있으면 편해집니다. 편하지만 어느 순간 살이 쪄서 못 걸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지만 44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몸 사이즈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날씬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맹자한테는 어머니가 계셨다면 우리한테는 스폰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환경에 들어가셔서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브루노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브루노처럼 살고 있을 때 파블로처럼 파이프라인을 놓아보자라는 거죠. 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놓으시면 됩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꿨기에 이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지금 오늘 이렇게 들은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너치앤 볼트랑 이제 탱고 강의가 이어지는데요. 꼭 3주 수료를 하셔서 우리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